사실 온라인으로 그 사전 임장을 좀 하고 정보를 좀 보고 왔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경기 상황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주거로 투자했던 분들도 실수요가 아닌 이상 투자자들은 다 발빼고 있는 마당인데 이 상가는 그 등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몸소 느껴봤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저희도 이제 상가 투자를 통해서 사업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현장에서 디테일한 미팅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 이게 과연 들어가야 될 상가인지 또 아닌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의 할인율을 50%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또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니까 지금 24년인데 거의 16년도, 17년도 네. 가격대로 지금 또 매물이 몇 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손해보고 오늘 50% 할인을 해도 맞아요. 분양가 대비 50% 할인을 해도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가 같은 거 좀 보실 때 특히 시세가 그냥 매물 나온 것보다는 실거래나 지금 요즘 추이가 어떤지도 저는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좀 뛰어다니면서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필드 상황은 더 안 좋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런 테이블에 많이 가다 보면 좀 좋은 물건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은행에서 간편을 보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현재 급매물로 온라인에서 시세하고 있는 프로테크 사이트에도 사실은 2000년도 중반, 그러니까 20년 5월에서 8월 정도의 가격 기준으로 보고 급매를 많이 움직이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수동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제 매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주요 상업 지역이 아닌 이런 광명처럼 경기 외곽에 있는 어느 정도 교통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정도가 이렇게 좀 크다는 건 저도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가격 포지션을 좀 더 낮춰서 봐야 된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에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발품하셔서 그 부동산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선이 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나서 투자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편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부동산 폭등 이전으로 다 본 그렇죠. 말씀인 거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전통스 5층은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까지 100평이니까. 전용이 98평. 볼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가시면 돼요. 아, 잠깐만요. 근데 어차피 안에는 못 보고 밖에. 네네네. 아, 그래? 그리고 중요한 것도 여기 회사 안에 싶거든요. 네. 집이 하나 하다가 4층 정도 싸게 싸겠지. 4층을 평당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운영권만 내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저 얘기해보니까 주차 아직 연락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 홍보하는 부분이 완전 홍보 쪽은 아니다 대리운이 아닌 쪽에 되게 조금 아쉽죠. 근데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저는 사실 일단은 광명에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 오늘 부동산을 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분양가 대비 50%에 사도 이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 있었다는 점을 네.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50% 싸면 싸게 사는 거지라고 했는데 때마침 옆 건물에서 그것보다 더 싸게 시세가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도 나오더라고요 매물이.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필드 더 뛰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또 이것도 근데 살짝 지역 바이 지역인 것 같았던 게 네. 오늘 저희가 오늘 또 상동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리 그 네이버로 받은 매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또 매매로도 내고 월세로 내놨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층이고 코너 자리인데 바로 이제 됐다는 점.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역시 코너 자리여도 2층이 되게 수요가 제일 좋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본 건 4층이긴 했잖아요. 네. 4층 같은 경우는 코너이기도 하고 그 저희가 상동역 기점으로 가깝긴 했는데 청구가 조금 낮아서 좀 아쉽다라는 게 좀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평수도 넓고 청구도 넓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깨끗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입지가 이제까지 본 것들 중에 조금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개 차이긴 하지만 되게 조금 완전 메인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공유 오피스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멀어도 괜찮긴 해요. 사실은 네, 그 정도면 도보가 1분 차이냐 2분 차이냐 1분 정도 차이 나니까 도보로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옆에 골프장이나 헬스장이 있어서 과연 소음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번째가 제일 괜찮았던 거는 8층이긴 했지만 일단 청구가 높다는 점, 근데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시세를 우리가 한번 더 잘 봐봐야 될 부분이긴 해가지고 그 부분 한번 우리가 검토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통창과 뷰가 너무 좋은데 저는 중요한 거는 창문이 열리지 않는 건 좀 아쉽더라고요. 환기적인 부분에서 창가로 갔을 때 내가 이 창가가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욕심이 된다면 그쪽 부분들은 또 뭐 바꾼다던가 비용이 뭐 돈 1,000만 원 들여서라도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번 4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가 되어지고. 뭐 대표님 어떠세요? 네, 일단 광명부터 얘기해 보세요. 네, 광명 저희가 봤을 때 그 KTX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쇼핑몰, 네. 그다음에 이제 근생 건물에 들어가 있는 구분 상가들, 네.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았고, 네. 실제로 안에서 봤을 때 이제 공실이 많은 걸 보면서 이게 예상은 했지만 배우 수요가 오늘 저희가 나중에 봤던 부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가라는 입지가 충분한 배우 수요가 받쳐줘야지만 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광명에서 봤던 그런 모든 매물들이 일반적으로 분양가도 뭐 높게 책정됐던 그때 한참 이슈가 되어 있던 물건들도 있었지만 금매로 판단했을 때보다 더 많이 빠져야지만 수요가 나온다는 그런 걸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 광명 쪽에 또 앞으로 개발호재 있고, 여의도 광명 신안산선인가요? 서해선인가요? 네. 예, 그거 뚫려서 뭔가 좀 이슈가 있다고 외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정말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게 이제 오후에 돌았던 상동인데, 이 상동 같은 경우에가 아까 부동산 갔을 때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부동산 가면 이제 개발계획 지도라든지 그 벽면에 있는 지도를 유심히 보거든요. 네. 비율상으로 봤을 때 최소 광명 그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수요보다 한 15배 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거의 그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위 구역별로 이 중심 상업 지역이 당연히 여기 많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들은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상가에 거의 공실이 없을 정도 꽉 차 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광명역보다 전용 평형대라든지 이런 선택의 폭이 좀 확실히 많았어요, 상동이. 네, 그런 것 중에서도 아까 봤던 매물 중에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 매물인데, 네 번째 거.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왜 남냐면, 이거를 또 공간에서 디자이너 계획력도 있고, 그동안 여러 오피스 인테리어 실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뭔가 딱 하나가 있으면 위치상으로 현재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 사실 찾긴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기다려봐야 되죠, 기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엘베가 있고 주변 업체 소음도 간섭하지 않고 청구도 높고, 한 층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한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요.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가격 싸고, 뭐 청구 높고, 뭐 가시성 좋고, 맞아요. 뭐 이 모든 매물을 다 하기에는 사실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건 어떤 건 포기하고, 맞아요. 어떤 걸 취하되, 그럼 이 지역의 이 단점을 어떻게 강점을 살릴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상동역 같은 경우는 조금 구심이다 보니까 주차가 되게 약하긴 한데, 앞뒤로
저는 이제 그 주차 타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주차 타워들이 월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차에 대한 저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거길 딱 봤을 때 창문에 대한 것만 잘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대로변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시성은 되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